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9월 22일에 100만 마일 배터리의 실체가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경제를 말하다는 IT와 반도체 이슈, 신소재와 미래기술 및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컨텐츠를 통해서 업계의 전망과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테슬라가 선보일 100만 마일 배터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업계는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배터리 데이 때 확실하게 발표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부문 내재화. 어떻게 해서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는데요.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의지는 테슬라의 로드러너 프로젝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나소닉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고 이후에 LG화학과 CATL 배터리를 추가로 사용함을 통해서 배터리 동맹의 확대를 꾀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순차적인 정리를 통해 마침내 배터리 생산 역량의 내재화를 꾀하는 점진적 배터리 자급 계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테슬라에서는 이러한 배터리 자급 계획을 로드러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로드러너 프로젝트에 대한 갑론을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궁극적으로는 배터리를 자체 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 혹은 아니다,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기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 것이다. 크게 이 두 가지 의견의 충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이제야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전기자동차를 대량 생산함을 통해서 흑자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흑자구조를 만들어 가는 상황이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테슬라가 배터리 제조에 드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제까지 여러가지 회사를 인수를 하고 배터리 공장을 확대하는 등 배터리 자체 생산을 통한 수직 계열화를 위한 사전 작업을 꽤 철저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프리몬트의 공장에서 약 1기가와트시 규모의 내재화 배터리 라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테슬라가 배터리 자체 생산을 통한 수직 계열화를 꿈꾼다면 본 공장의 증설은 필수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 때 해외 여러 곳에 생산 공장을 둔 테슬라의 사업 특성상 해외 생산 거점을 위한 배터리 생산 시설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게 되겠죠. 실제 지난 6월 말 테슬라는 프리몬트 배터리 생산 공장의 증설을 위한 서류를 프리몬트 정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맥스웰 테크놀로지스와 배터리 장비 제조업체인 하이바 시스템즈를 인수해서 자체 배터리 셀을 개발 중인 것에서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생산을 통한 수직 계열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가 배터리 부품의 수직 계열화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배터리, 즉 100만 마일 배터리라 불리는 이 배터리 어떤 제품일까요 도대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교체 없이 100만 마일을 가는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말한 것 이외에는 어떤 말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100만 마일 배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발표될 100만 마일 배터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유력하게 나오는 몇 가지 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발트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인 전지의 개발입니다. 2차 전지에서 코발트라고 하는 광물은 리튬과 함께 리튬 기반 2차 전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코발트는 배터리의 효율과 수명을 늘리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광물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코발트가 없이는 고성능의 2차 전지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코발트는 귀한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2차 전지의 수요가 전기차의 발달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면서 이 코발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회사는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코발트의 함량을 줄이고도 리튬 계열 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놓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일론 머스크는 향후에 코발트의 함량을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배터리 데이 때 코발트 함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신개념의 배터리 제조 기술을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설은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을 것이라는 설입니다. 현행 배터리는 전기를 흐르게 하는 배터리 음극과 양극 사이의 전해질로 액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2차 전지인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에 액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명이 비교적 짧고 전해질의 가연성으로 인해서 고열에서 폭발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포함하는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높은 에너지 밀도와 짧은 충전 시간, 그리고 대용량의 구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빠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머지않은 시일에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 때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발표하고 시제품이라도 꺼내놓는 날에는 정말 배터리 산업계의 일대 파란이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은 25일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바로 나노와이어 기술과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25일 테슬라는 2020년 연례 주주총회 및 배터리데이 안내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이미지가 차세대 전지 기술로 불리는 배터리의 나노와이어 구조와 유사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위한 미래 로드맵을 발표할 때에 관련한 단서들을 영리하게 숨겨서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미지들이 나노와이어 구조를 강력하게 암시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나노와이어는 금속을 비롯한 다양한 물질을 지름 1나노미터의 극미세선으로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배터리에서는 양극재 혹은 음극재를 나노와이어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문 매체는 일론 머스크가 2,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니켈 기업의 파트너십을 요청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양극재의 니켈 나노와이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만약 나노와이어 구조를 활용할 경우에 음극재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양극재에서 니켈의 함량을 높여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음극재를 활용해 밀도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흑연 기반 음극재가 아니라 실리콘을 기반한 음극재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극재에 흑연 대신 실리콘을 활용하게 되면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서도 충전 속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음극재의 실리콘 비중이 높아지면 부풀거나 터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배터리 제조사들은 흑연 90에서 95%의 실리콘 5에서 10% 비율을 혼합한 음극재를 사용하는 중이죠. 안정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나노와이어 기술을 활용해서 실리콘 음극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배터리 제조계의 엄청난 혁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배터리 시장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노와이어가 현실화가 되면 테슬라가 배터리 산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전극 구조는 2D 형태이지만 나노와이어 배터리는 3D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팽창해도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의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활물질과 집전체 등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대신 구조를 단순화해서 에너지 용량과
충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하죠. 지금까지 테슬라의 로드러너 프로젝트와 9월 22일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2차전지 관련 기술 3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투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일 것인데요. 지금 당장은 배터리 업계에서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대해 그리 위협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테슬라가 킬로와트 시당 $100 정도의 배터리 가격 하락을 목표로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실행 중인데, 그렇게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배터리 공장 증설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배터리 공장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2차전지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언제나 놀라운 경영 마인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남들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남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실제로 성공시킨 천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페이스 X 프로젝트이죠. 누가 로켓 발사체를 회수해서 재활용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버젓이 일론 머스크는 그 상상 속의 일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배터리데이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배터리 회사들이 생각하는 시큰둥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보다는 배터리 시장에 폭탄을 터뜨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입니다. 아마도 배터리데이에서 발표될 100만 마일 배터리 기술들이 현행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을 상회하는 획기적인 기술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술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함께 제시가 된다면 아마도 배터리 기업들이 잔뜩 긴장해야 할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배터리 관련주를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테슬라가 매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배터리 직접 생산을 천명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을 상회하는 정말로 획기적인 기술을 발표를 한다고 한다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같이 내놔봅니다. 이상 IT와 반도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